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간기술 동향 2053호 2022년 7월 6일자 보겠습니다. 주간기술 동향은 과기정통부 ICT 동향 분석 및 정책 지원의 과제의 일환으로 정보통신 기획평가원인 IITP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사이버 보안, 국제, 성급 협회 동향. 좀 어렵네요. 생소하네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전자파 적합성 EMC 표준화 동향, 양자 센서 연구센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좀 퀵하게 보겠습니다. 해당 없는 것들은 해상 사이버 보안 국제 선거 협회 동향. 해상 사이버 공격 사례는 선박, 해상 항만 인프라 등 해상 물류 체계가 사이버 공격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선주협회, 화주협회 기구 등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해상 사이버 위협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그 내용을 아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머스크 APM 터미널 자동화 시스템에서 사이버 공격은 전 세계 해상 운송 물류 시스템의 지연을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일이 있었네요. 해상 사고의 사이버 사례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이버 리스크를 관리 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그림같이 점차 강화하고 있다. 그림 1을 한번 볼까요? 이거 너무 크네요. 사이버 보안 국제 대응 동향. 생략하겠습니다. 잘 하고 있겠죠. 사이버 보안 동향 주관기관인 IACS 카운셀에서부터 해서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다. 그런 내용 같아요. 조직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선박 사이버 레일리언스를 위한 12가지 핵심 기술을 나타낸다. 자동화 제어 안전을 포함한 선박의 사이버 물류 시스템, 사이버 보증, 통합 등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사이버 보안 통합 요구사항 분석, 신조선 사이버 보안, 리스크 관리 위한 5가지 기능,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각각의 상세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있는데 요 위에 것만 갖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에서 요 내용은 알아서 그냥 풀었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요구사항 정도만. 기자재 시스템 사이버 보안, 시스템 요구사항, 추가 요구사항, 제조사 요구사항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고려 전망, 보안 레벨, 시큐리티 레벨인 것 같아요. 여기들이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멀티팩터 인증, 2단계 인증이란 거죠. 오너십 베이스 팩터, 트레이스 베이스 팩터, 생체나무 그런 거가 되겠네요. 소유 기반 팩터 등 속성 기반 팩터 등 팩터 중 2개 이상의 팩터를 이용하여 인증하는 방식이다. 투팩터 인증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네요. 결론: 첫째, 사이버 보안 해상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설계 보안이 필요하다. 셋째, 해상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참조하시고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C 전자파 적합성 표준화 동향, 와이파이, LTE, 이동통신 등 전자파를 이용한 첨단 의료기기 등 전자파 응용 설비의 사용이 많아지고 밀집에 따라 전자파 환경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전자파 적합성 EMC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술위원회 인텔리전스 일렉트로니컬 커뮤니티에서 IEC에서 개발하고 있는 EMC 표준이 대표적인 국제 표준 지위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사용하고 있다. IC EMC 담당 표준화 기구, FCC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페더럴 커뮤니케이션 커미션, 조직도 IEC, 전자파 적합성 자문위원회, 위원회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참조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ITUT, ISO, IEEE 기타 등등이 있네요. 전자파 적합성 자문위원회, 국제무선 장애특별위원회, 위원회가 많네요. 각각의 분과, 기술 표준, 제품군, 전기, 가전, 조명, 허용, 멀티미디어 등이 딱 있네요. 참조하시고요. 여러 분과가 있고
주요 표준화 동향, 확대 사례, 주파수, 대역별로 이렇게 나눠 있는데요. 기존의 대부분 상용 무선 서비스가 6기가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6기가 이상에서는 전기, 전자로부터 발생하는 노이즈가 크지 않아 현재는 밀리미터 기준 등 일부 기계에 대해서만 최대 6기가까지 EMC 기준이 제공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28기가 대역을 사용하는 5기가 서비스 상용화 등 6기가 이상에서도 다양한 상용 무선 서비스가 제공되고 초고속 저지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대역 신호를 실시간 처리하는 첨단 ICT 기기들의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노이즈 주파수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는 40GHz까지 EMC 시장에 대한 표준이므로 이론적으로는 40GHz까지 EMC 기준이 적용이 가능하다. 유럽 전기통신협회에서는 비료전자파 통신기기와 시스템 그리고 무선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EMC 표준을 IEC의 EMC 표준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고 있다. 6기가와 40기가가 이제 좀 기준이 되겠네요. 그래서 주파수 대역의 6에서 40기가를 나눠서 측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원 기준 재개정. 현재 간섭, 아날로그, 고정 아날로그, 디지털, 모바일 이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불효 전자파의 간섭에 대한 기반 회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고요. 네, 여기도 생략하고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도 관련 기준이 없을 것 같아요. 앞에 내용만 좀 보고요. 양자 센서 연구센터 초지능 초연결 대변의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은 현재 정보 처리, 집적도, 정밀도, 속도, 이론적 한계에 다고 있어 접근 방식으로서 크게 뛰어넘는 기술 개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 특성을 기반으로 양자 기술 등장은 기존 고전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양자 계측, 연산, 통신 등의 차세의 정보 통신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 목표 Center for Quantum Sensing Device 비선형 매질의 구조 설계 및 양자 광원 기반의 비접속 양자 센싱과 양자 이미지 핵심 기술 개발하고 원자 기반의 양자 센싱을 위한 양자 디바이스 핵심 기술 요소의 확보와 고체 기반의 초정밀 양자 센싱 기술 개발 나눔 수준의 고분해 고민감 양자 이미지 핵심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양자 센서 핵심 기술, 고체 기반 소자, 원자 기반 소자, 양자 과학 교육 이런 것들이 양자센터 연구센터에 대한 구성에서 하고 있는 것가 되겠습니다. 뭐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시장 동향, 국제 동향, 양자 ICT 동향, 미국 동향, 유럽 동향 등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향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성과 이게 뭐죠? 초정밀 양자 센서 핵심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고전 광원을 잡음을 감소시키고 양자 압축 광원으로 해서 빼내는 거네요. 양자 압축 광원 제작 기술 연구 고전은 광원 측정 정밀도는 진공 잡음에 의한 제한되지만 양자 압축 광원은 진공 잡음보다 낮은 잡음을 나타내며 초정밀 측정이 가능하게 한다. 양자 압축 광원 검출을 위한 양자 측정 기술 개발. 초고해상도 초고분해능 양자 센싱 플랫폼 기술 구현을 위해 하이젠드베르크 측정 한계에 도달하는 신개념 양자 측정. 뭔지 모르겠네요.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기술적 기대 효과, 경제 사회적 기대 효과 등으로 해서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 뒷부분은 참조만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